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 외고에도 네. 미적분 공부를 해요. 이제 생각해보세요. 수학 잘하는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수학을 잘해야지 대학을 잘 가요. 네. 수학을 잘해야 대학.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왔지만 영어는 네. 기본이에요. 영어는 기본 깔고 하는 거고 네. 디폴트 값이에요. 네. 그걸 잘한다고 뭐 바꿀 수 있는 거 없고 구글은 이제 수학의 게임인데 그 수학에 대해서 보세요. 예전에는 그래도 확률 통계라고 하는 것만 해도 네. 괜찮은데 이제 미적분까지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혼자 해야 되지. 그렇죠. 그럼 그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또 수행평가도 있지, 뭐도 있지, 내신 잡아야 되지, 네. 동아리 생활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명상도 해야 되지, 또 해야 되지, 치킨 먹어야 되지. 할 게 정말 많죠. 우리 졸업생에게 치킨 300만 원 먹고 졸업. 진짜요? 밤마다. 치킨을 밤마다 먹어요? 밤마다. 그게 또 묘미죠. 또 괜찮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다시 와서 아까 말했던 원어민 교육이랑 네. 책 읽기를 하면서 수학에 워낙 많이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영어는 스피치 연습, 네. 책 읽기를 통한 국어, 비문학이 어렵기 때문에 비문학. 그리고 이제 오케이. 수학에 대해서 네. 이제 나중에 확 들어갈 거기 때문에 미리 네. 해놓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선행이라는 게 학원과 선행을 일치시키지 마세요. 이제 EBS나 그리고 그 중학 영어, 중학 네. EBS, 영어 말고 중학 EBS도 다 무료로 풀었거든요. 돈은 안 낸다고 낮지 않아요. 돈이 몇 백억이 들어갑니다. 꼭 쓰셔야 세금이 거기 다 들어가요. 네, EBS. EBS 품질. 그거 쓰시고, 그리고 또, 그래도 좀 그래? 하면은, 네. 뭐, M스터디나 막 많잖아요. 네. 근데 얼마 안 하니까, 그거 해서, 여러 가지 들어보고, 자기가 성향에 맞는 선생님을 딱 택하고, 그 선생님을 믿고, 계속 따라가면 오릅니다. 네. EBS 강사를 지금 몇 년 하셨죠? 강사로 2년 했죠. 2년 하셨죠? 네네. 일단은 지금 내신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또 특목고 자사고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신 5등급제. 일반고보다 자사고 특목고 가는 거에 대해서. 질문 참 잘하시네요. 5등급제. 근데 이걸 방송 듣는 분들이 5등급제가 뭐야? 그러면 그 앞에는 무슨 제도였어? 뭐야? 비교가족표에서 그렇죠.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이전에는 이제 9등급 상대평가 제도였어요. 9등급 상대평가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을 치면 성적에 따라 등급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상대평가, 상대적으로 줄을 세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잘했냐라고 상대평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평가가 뭐냐면 절대평가. 절대평가는 절대적으로 네. 이 정도 90점 이상이면 A야 80점 이상이면 B야 그래서 점수를 맞춰가지고 이 점수에 통과하면 A야 B야 네. 그러니까 그럼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절대평가랑 상대평가 있으면 질문 네. 자 특목자사고는 네. 상대평가를 할 때 유리할까요? 절대평가를 할 때 유리할까요? 절대평가할 때 유리하겠죠. 그렇죠. 왜? 거기 애들은 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다 잘하니까요. 다 잘하기 때문에 그 상대평가를 해버리면 밀리는 애들이 있죠. 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어떤 제도 상대평가가 9등급 상대평가일 때는 지금도 상대평가긴 해요. 이제 바뀔 거니까. 네. 이건 2028년도 기준으로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평가할 때는 일반 계고가 이제 무조건 유리했죠. 네. 왜? 거기서는 줄을 그렇죠. 세우니까. 네. 근데 지금 고교학점제가 어떤 정책을 던졌냐면 절대평가하겠다. 네. 절대평가하겠다. 네. 그러면 절대평가를 한다 치면 다시 절대평가를 하면 누가 유리하다? 네. 특목자사가 유리하다. 네, 그렇죠. 특목자사가 유리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보세요. 특목자사가 유리한데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특목자사고 특히 가고나 영재고는 두지만 네. 외고나 자사고는 없애겠다가 정책이었죠. 네. 왜 없애냐? 나빠서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순간 여기를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학교를 일반고로 넣어서 일반계고 안에 네. 이제 특목고, 일반계고, 특성화고를 같이 존치하게 하자. 공간도 넓게 만들어서 네. 만들자가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뀌었던 게 뭐예요? 특목자사가 없어졌나요? 존치하나요? 존치하죠. 존치하죠. 네.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이 질문 이해하시면 네. 설명드린 게요. 이렇게 존치하게 되면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절대평가. 어디 가야 돼요? 네. 특목자사고죠. 무조건 특목자사죠. 네. 그래서 제가 공립에 있지만 강의를 정말 많이 가는데 그러겠어요. 한 300명 있는데 장학사님도 있고 장학관님도 있는데 네. 특목자사 가셔야 됩니다. 정책이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네. 존치시켰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고 이 자리에서 네. 물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어떻게 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는 중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뭐가 나왔을까요? 5등급 상대평가를 하자. 바로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 상대평가가 또 나왔다는 거. 이게 왜 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네. 5등급 상대평가에 던진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일반 계고를 살려줬다. 일반 계고를 살렸죠. 네.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는 일반은 유리한데 네. 9등급 하면 예전과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약간 5등급이라고 하는 네. 약간의 이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이런 표현 썼어요. 어디에도 없는 제도다. 맞아요. 어디에도 없어. 저는 그걸 보면서 하면서 와 저렇게 살리는구나. 그러니까 일은 딴 데서 저지르고 네. 수습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보면서 네. 그래서 그런 말은 고교학점제는 네. 이제 그 제도는
이제 어찌 보면 힘은 사라졌어요. 네. 근데 이제 정책들이 바뀌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뭐를 버릴 수는 없다, 현실을 버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5등급 이제 상대평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다시 들어올게요. 네. 근데 그거를 5등급 상대평가할 때는 어땠나요? 라고 말해버리면 배경을 모르면 이해를 네, 못하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배경을 깔았고, 그렇지만 이제 어딜 가느냐면 특목자사가 그래도 유리하다. 네. 그런데 일반 계고도 어떤 거 충분히 버티기 작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반 계고 안에서의 옥상을 가려야 된다. 네. 일반 계고 중에 어떤 학교? 특목자사고 같이 네. 프로그램이 좋고 노력하는 학교에 보내면 된다. 근데 이게 저는 빅픽처예요. 뭐냐면 특목자사고를 넣으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건 가설이에요. 네. 그래서 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정권의 포인트는 학력이에요. 네. 학력을 하려면 평등보다는 자유, 즉 약간의 경쟁을 넣어야 되고, 저도 공감해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지금 특목자사고 있으면 어디서 노력할까요? 초중에 노력하겠죠. 네. 학력이 바닥을 찍거든요. 네. 그걸 살려놓은 이유는 거기서 경쟁을 좀 해라. 가라.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말했지만 떨어져도 된다. 네. 그래서 일반 계고 가도 성공한다는데, 어떤 일반 계고? 프로그램이 좋고 고민하는 학교에 보내면 된다. 그래서 그게 공부를 해야 가장 중요하죠.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 생활 기록부.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에 보내는 거, 그리고 또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학교를 가는 거,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정동원 선생님께 또 질문 드려보면, 과연 지금 교육 격차가 경제, 이 빈부 격차랑 거의 비슷하게 소득 격차와 같이 간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공교육만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다. 없다! 와, 이거 확실하네요. 와, 확실해요. 공교육만으로 힘든가요? 어떤 도움을 받아? EBS로만 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 아, 와, 이거 단칼이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갈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죠. 이제 공교육의 목적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네. 공교육은 상위권 대학 보내는 기관이 아니에요. 네. 공교육은 우리 일반 시민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네. 그 무슨 헛소리야 하시네. 아니 이게 중요하대요. 왜 공교육에 자꾸 좋은 대학 가는 걸 왜 넣냐는 거예요. 그거는 공교육의 역할이 아니에요. 공교육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아이들에게 네. 어떤가 우리가 충분히 따르는 평균 중심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평균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네. 물론 거기도 수월성 교육이라고 해서 잘하는 애들 기회를 줘야죠. 네. 근데 좀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제가 봤을 때 7대3, 8대2의 비율로 중위권에 맞춰져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맞춰지면 이제 나머지 이제 상위권에 들어갈 때 이제 10에 대한 걸 써야 되는데 네. 2만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가려면 또 다른 일을 가진 네. 애와 많은 걸 가진 애의 경쟁이잖아요. 네, 그렇죠. 나름대로 서울대도 3,000명 정원의 게임이고 1만 명 안에 누가 들어가냐, 네. 15,000명에 누가 들어가냐 이 게임이기 때문에 네. 그 게임에서 공교육만의 어떤 무기를 갖고 들어간다? 안 되죠. 그리고 거기 이제 아까 말했던 EBS 같은 경우에도 EBS만 하면은 뉴스에 나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는 거야. 안 되는 게 된 거니까. 근데 이런 건 있죠. 전 때도 보면 EBS 가지고 진짜 저기 좀 멀리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하기 힘든 데서 했는데, 저는 그 아이의 어떤 유전과 네. 열정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갖춰지면 어떤 수단에 들어가긴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치면,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러면 일반 계고에 네.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 가야 되는 학교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은 어렵죠. 학교 알림이 서비스. 그걸 본다고 읽어낼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 교육과정 다 훑어보고. 그렇죠. 네, 홈페이지의 교육과정이 페이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려는 게 이만큼인데,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거 갑자기. 네. 농담이고, 그거는 좀 식견이 있어야 되고, 네. 약간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는데, 네. 우리 애가 가려고 하는 학교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그럼요. 지금 있으면 해봤자 지역에는 네. 두세 개, 네. 특목자사 한두 개, 네. 많아야 5개, 3개, 4개인데 가보세요. 어떻게 가보냐면 그 학교에 공개 수업의 날이 있거든요. 학교 공개 수업의 날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그 학교 예비라고 해도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이다. 그래서 네. 가서 한번 쭉 분위기를 둘러보면 애들은 연기 잘 안 해요. 예전에 막 연기했잖아요. 이렇게. 네. 바로 자네는 자고 하네는 하는데 신경 안 써요. 요즘에.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아이들의 눈빛, 네. 선생님도 요즘에 그거 한다고 막 더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특히 고등학교는 진짜 평소대로 해요. 제가 네. 아는 고등학교는. 뭐 다른 학년은 모르겠고 안 네.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에 가보면 바로 분위기를. 분위기, 받아줍니다. 애들 발표, 네. 수업을 렉처링, 설명하는 방식이 많은 학교들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주도로. 그치, 학습권을 많이 넘긴 학교. 네. 그래서 애들이 바빠야 돼요. 네. 애들이 수업 중에 바쁜 학교가 프로그램이 좋은 거에 대한 증표이기 때문에 여러 네. 개를 보시고 네. 판단하시면 되겠고, 네. 그 정도로의 좋은 학교를 알 거고, 말씀하셨던 공교육 교육만 해도 되냐. 네. 공교육의 어떤 수준이 낮다가 아니에요. 네.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설립된 게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상위권을 갈 거라면 부모님이 신경을 써야 되고 네. 아이가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네. 와서 이제 좀 더 그런 대학
그런 류의 정보들을 끌어내고 네. 이런 류의 강의 이런 것들을 가줘야 네. 요 파트가 우려지고 특히 중위권도 그렇다고 두면 되나? 아니요. 중위권 같은 경우에 더 전략이 필요해요. 공부 그릇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다 하면 이것저것 다 망해요. 그래서 공부 그릇이 네. 작기 때문에 하위권 친구들도 하위권 친구들이 저는 제일 아파요. 뭐죠? 한 12년간 네. 너는 공부를 못해. 공부 말고 많대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네. 자꾸 눌려가지고 네. 그런데 이 애가 관심 받고 네. 얘 약간 아티스트적인 면모의 애들은 티버리죠. 딴 데로 집을 나가버리거나. 네. 왜? 근데 묵묵히 그냥 아무 말이나 묵묵히 한 애들이 네. 진짜 아파가지고 네. 나중에 다양한 사회 문제, 부적은 네. 이렇게 집에서만 칩거하는 이런 애들이 네. 저는 사회과학 애들이 그렇게 아프겠다 봐요. 근데 그걸 부모님이 네. 어떻게 아니야 너는 이런 걸 더 잘해. 너랑 같이 요리해볼까? 너 요리에 이걸 쓰는데 어떻게 그러는지 너는 미식가야. 넌 장금이야. 아니 진짜 네. 그런 거를 맞아요.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네, 그래 아이의 다양한 종합적인 면을 보고 항상 이 줄 세우기, 성적, 등급 이런 걸로만 판단하지 마라. 좀 달라요. 그런 것도 판단해야 된다. 그것도 판단해야 된다. 자, 상위권은 그런 게 중요하다. 상위권 그런 게 중요하다. 상위권은 정말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말 정보를 많이 가져가지고 네. 어떻게든 학교를 올리는 전략은 부모님과 학생이 몫이다. 네, 같이 해야 된다. 중위권은 공부 그릇이 안 크기 네. 때문에 얘가 뭐 먹고 살 건지를 고민해라. 네. 하위권은 네. 이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적대별로 네. 자존감대별로 우리 부모님 네. 어른들의 역할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뜬구를 많이 해요. 뭐 꿈과자 이런 얘기하고 네. 싶은 게 아니라 성적대로의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성공 경험을 줄 건가. 상위권 애들은 그냥 두면 더 성공할 수 있는데 조금만 터치하면 학교를 바꾸는 재미, 네. 쾌감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걸 줘라. 네. 중위권 애들은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뺄 것 빼고 뺄 거를 빼주는 거가 네. 중요하고 하위권 애들은 전부 주눅들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뭐 잘했던 거를 가만히 고민하셔가지고 네. 그런 것들 줘서 제 포인트는 모든 아이들이 성공 경험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기 하고 싶은 힘을 대로. 길러주는 거에 저는 이 과정의 준비 과정이다. 그리고 나가서 마음껏 해. 사람한테 해치지 않는 일이면 마음껏 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해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